반갑습니다. 산도깨비 이메탈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시작을 합니다. 최근 시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과 이제 일본이 무역 전쟁 중인데 이를 통해서 제일 잘 드러난 게 누가 친일파이고 누가 민족의 발전을 원하는 사람이며 어떤 언론이 친일 언론이며 어떤 정치인이 친일 매국 정치인인가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단군이 47분이 계셨다는 내용의 전고대방을 소개하면서 토웨들이 가장 싫어할 내용이다. 이 토착 왜구들이 가장 싫어할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로서 고조선 남쪽에 있던 진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미스터리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학교 국사 선생님들 땀 삐질삐질할 내용입니다. 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우리 급식들 지도 한번 펼쳐봅시다. 같이 옆에 나올 거예요. 지학사 거 36페이지. 지학사 아닌 분들은 그냥 옆에 그림 보세요. 한반도 남부 지역의 여러 정치 세력을 통합했던 나라가 진이었다. 이런 내용이. 고등학교 한국사 21쪽을 보면 고조선 유민이 진에 들어오면서 마한, 변한, 진한의 연맹체 삼한이 성장했다. 이런 내용과 함께 고조선에 대해서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동방의 예나 남방의 진이 직접 중국의 한과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개무역의 이득을 독점하려 했다라고 적어서 고조선의 위치를 비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도 있네요. 지도도 한번 화면 띄울게요. 보시죠. 고조선이 이렇게 있고 그 아래쪽에 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이게 고조선의 대표 유물이라고 배웠죠. 비파형 동검은 제주도 지역을 다 포함해서 남북한 지역 만주벌까지 쫙 퍼져 있습니다. 고인돌은 한반도 남부에만 3만 개가 존재합니다. 왜 같은 종류의 비파형 동검이 출토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물의 분포와 맞지 않게 한반도 북부에만 고조선, 남쪽은 진, 이렇게 왜 나누고 있는 걸까요? 저 역시 이 교과서로 배웠고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생 때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고조선의 후예인가 진국의 후예인가? 선생님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국사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까마득한 옛날이긴 하지만요. 그 시절에 선생님은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한마디 X끼들이에요. 자, 일단 우리나라 국사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고조선 아래쪽에 진국이 있었다. 자,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진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삼국지 한조 위략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일찍이 우거왕이 한나라에게 격파되기 전에 조선상 역계경이 우거왕에게 간했으나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 그때 백성으로서 그를 따라가 그곳에 산 사람이 2,000호나 되었는데 그들도 역시 조선에 조공하는 번국과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거에서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 우거 왕은 누구냐? 위만의 손자입니다. 근데 지금 국사교과서에서는 고조선을 위만이 계승했다라고 나오는데 우거 정권의 동쪽에 진국이 있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국사교과서에는 남쪽에 진국이 있었다고 바뀌었을까? 자, 요걸 주도한 사람, 지난 시간에 내 개새끼라고 욕을 했던 이병도 사진 뜹니다. 이병도는 누구냐? 일제강점기 때 조선 역사를 말살하고 일본 제국 입맛에 맞춰서 새로 재단하기 위해 만든 조선사 편수회, 이걸 설립했어요. 자, 일본 사람들이 뭘 알아서 조선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까? 결국 언제나 앞잡이들이 필요합니다. 조선사는 필요하죠. 그때 등장한 게 이병도죠. 이 이병도가 조선사 편수회에서 조선사를 이만희시류를 도와서 써내고 이만희시류의 스승인 쓰다 소우기치와 이만희시류의 학풍을 이어받아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를 해방 후까지 설파하게 됩니다. 자, 해방 후가 됐으면 이 친일파 매국노 없는 역사를 만들어냈던 이 이병도, 이 개새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병도는 해방이 됨과 동시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서울대 국사학장을 맡으면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국사 선생님들이 전부 이병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새끼라고 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이병도가 저질렀던 만행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이병도가 1948년도에 조선 사대관을 썼는데 이 책 내용이 어떤 부분이 나오냐? 우거 왕이 한에 대한 태도는 위의 예군과는 정반대로 매우 날카로웠다. 그는 부조일의 전통체에 의하여 한, 특히 요동의 유망인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이고 남방의 진국이 한에 교통하려 함을 방해하였다라고 1948년도 이 조선 사대관 29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병도는 왜 동쪽의 진국이 남방의 진국으로 변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 고대사 연구에도 진국과 진앙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지 동쪽이 남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도가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서술한 지 지금까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실증사학을 표방하는 우리 국사교과서에서는 동쪽의 진국을 남쪽의 진국이라고 서술하고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남쪽이래. 자기가 책 썼는데 그냥 남쪽이래. 아무 근거가 없어. 아무 이유 없어. 소위 말하는 그 강단사. 이 사람들이 자기들 실증사학이다. 뭐 환단고기처럼 뭐 그냥 훈맹랑하게 글만 써댄 거 이거 다 인정 안 한다. 증거가 있냐 이렇게 하는데 니들은 지금 증거 있냐 이거야. 동쪽에서 남쪽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증거가 있냐 이거야. 니들이 어떻게 실증사학이냐고. 그냥 친일, 매국, 토외, 식민사학을 대변하는 대변이 아니지. 지금은 식민사학보다 한술 더 떴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일본 제국주의의 망령들보다 더 심하게 더 왜곡되게. 마치 뭐가 똑같냐니까 말투들 보시면 제가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 중에 서울로 유학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상도 다시 와요. 그러면 원래 서울말 쓰던 사람보다 경상도말 쓰다가 이거 고쳐가지고 서울말 쓴 사람이 더 깍쟁이야. 이 마치 그거 같아. 진짜 이 외놈들보다 신일, 토외들이 더 심하게 군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동쪽에 있던 진국을 굳이 남쪽으로 내렸냐? 여기 무슨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얘들이 숨기고 싶은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제 진국은 동쪽에 있었고 그걸 굳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어떻게 해서든 남쪽으로 비정하고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계속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다면 우린 진국의 정체를 파헤쳐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국의 정체는 당초에 뭐냐? 삼국지에 진한은 옛날에 진국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 예. 자, 후한서에 삼한은 그러니까 마한진한 번한이 모두 옛 진국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자, 이게 뭔가? 삼국지로 보면 진조선 진한이 곧 진국이라는 말이고 후한서로 보면 진국이 번한진한 마한을 다스리던 중심국가 총 통치국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진국은 진한이거나 혹은 삼한 전체를 마한, 번한, 진한 이 삼한 전체를 말한다고 알 수 있죠. 조선상 역계경이 우거왕에게 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라는 말을 지금 현재 주류 사학계가 지칭하는 삼한이나 진한에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진한을 어디다가 비정해야 되냐? 그럼 경상도에 비정해야 돼요. 경상도에 비정해야 돼. 그럼 우거왕의 위만 정권이 진안의 서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뭐 마한 땅에 있거나 뭐 전라도에 있거나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왜? 고조선 영역 유물 뭐 이런 거 하면은 아무리 끼워 맞춰도 그렇게 되질 않아. 근데 어쨌거나 진국으로 갔잖아. 진국으로 갔으니까 진국이 어딘가는 있어야 돼. 이건 삼한의 위치를 한반도 남쪽으로 비정해 놓으면서 이미 예정된 비극이에요. 이걸 앞으로도 영원히 원래 문헌 전체를 삭제하지 않는 한 아킬레스건으로 이들을 괴롭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꼬여들어가는 거야. 한번 속였더니. 그러니까 이병도는 삼국지의 기록을 동쪽에서 남쪽으로 그냥 뭉개버린 거야. 소위 위만조선은 한반도 북부에 이제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헌상 위치는 아무 근거 없이 바뀌고 뭉개고 넘어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요걸 뭐라 그러냐? 역사 왜곡이다. 역사 왜곡이다. 자, 이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래 삼한의 위치를 제대로 박으면 이 모든 의구심과 에러들은 다 해소됩니다. 자, 한반도 남쪽에 이 삼한이 있기 전에 대륙삼한, 북삼한, 전삼한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요. 단지 신채호 선생님의 전후삼한론이나 환단곡의 삼한관경제를 알면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삼한관경제. 자, 단군조선 때 조선을 셋으로 나누어 다스렸다. 진한, 마한, 번한 이렇게 삼한으로 나누어서 다스렸어요. 단군 왕검을 비롯한 역대 대단군들이 진한을 다스렸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47대 단군은 이 진한의 단군들입니다. 마한과 번한에는 부단군이 있어요. 바이스 프레지던트죠. 부단군들이 역대 계보를 두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환단고기에서는 삼한관경제라고 했고요. 단지 신채호 선생께서는 전후 삼한과 조선 삼고사를 통해서 전삼한 후삼한이 있었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전삼한은 뭐고 후삼한이 뭐냐? 삼한이 그대로 이동을 했다. 어디로? 만주벌판에서 한반도 내부로 이렇게 이동을 해왔다. 그 내용인데 원래 고조선 시대 삼한이 존재하다가 통일, 분열, 발달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망하고 외세 침략도 있고 내부 분열도 거치고 하다가 이제 한반도로 점점 밀려 들어온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안에 진한의 후예가 진한을, 마한의 후예가 마한을, 번한의 후예가 번한을 이렇게 세웠다. 한반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 이 내용은 삼한관경제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일단 원래 조선은 삼조선으로 세계 연방으로 다스렸고 중심 나라가 진조선이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이렇게 이 세 개의 조선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번조선이 제일 중국 변방 쪽이었죠. 이 번조선의 왕위를 찬탈한 연나라 사람이에요. 위만이. 그래서 번조선이 망했어요. 자, 이 삼국지 한조범 다시 한번 볼게요. 일찍이 우거왕이 격파되기 전에 조선상 역계경이 우거왕에게 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쪽이 진국으로 갔다. 그때 백성으로 따라간 사람이 이천호나 되었다. 이천호 5인 가구로 기준 삼아도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넘어간 거죠. 10,000 내지 20,00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번조선에서 진조선으로 넘어왔어. 넘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조선에
진조선에 조공을 하는 번국과 왕래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진조선, 가운데 센터 진조선인데 이게 당시 북부여입니다. 이 진조선의 왼쪽에 있었던 번조선을 위만이 찬탈을 했어. 나라를 뺏어버렸어. 그 위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손자 우거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위치에서 역계경이 동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북부여. 그 이전에 진한, 진조선, 진국을 만나게 됩니다. 진실은 이거예요. 우거가 다스렸던 나라, 위만이 다스렸던 나라는 고조선이 아닙니다. 번조선이었고, 번조선에서 그 역계경이 뭐라 했어요? 자, 이러면 안 된다. 대장군한테 머리 숙여라. 아마 간언했을 겁니다. 근데 웃기지 마라. 나는 내가 왕이다. 내가 당군 노릇할 거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조선 땅이 아니다. 이제 망했다. 라고 원래 이제 유민들을 데리고 아마 본국인 진조선으로 넘어가게 된 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가들, 일제의 식민사, 그리고 이 땅에 식민사에게 부역하고 있는 문화적 4대주의자들이 단군조선의 삼한 관경제를 부정하고 이걸 지워버렸어요. 그러면서 삼한이라고 하면은 지금 머릿속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의 만, 진한, 변한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실제 삼한은 만주벌판에 있던 진한, 마한, 번한입니다. 자, 우리는 국사책을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민족이었는데 같은 뿌리였는데 왜 그렇게 피터지게 싸웠는지가 항상 궁금했을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 누가 서로 진조선의 후예인가? 누가 진조선의 후예인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진조선의 후예를 주장했다는 것. 이 내용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삼한 관경제를 다루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고구려를 지방 정권이었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일본한테 임나 일본부로 한반도 남부를 다스리고 이런 헛소리들을 막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뚜렷이 반박할 수 없는 이유가 원래 고구려 백제 신라가 진조선에서 왔는데 고조선의 메인 센터 진조선에서 왔는데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구려는 어디서 왔고 백제는 어디서 왔고 신라는 어디서 왔는 걸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서 잘라먹고 아래에서 잘라먹어도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왜 이병도는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요걸 이제 잘 봐야 됩니다. 네이버 지식 같은 데 봐봐요. 요 의문들이 겁나게 많이 나옵니다. 학생들 똘똘해요. 눈 가리고 아웅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봐요. 일단 단군조선이 삼한 관경제로 다스렸고 위만이 무너뜨렸던 나라가 변방국가였던 번조선이었다라는 게 알려지면 안 돼. 그냥 위만이 와가지고 고조선이 망한 거야 그때.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진조선이라는 거 자체를 숨겨야 돼. 그냥 고조선이었고 그게 위만에 의해서 망한 거야. 그러면 한사군 다음에 또 이 삼한 관경제 설명하다가 다음에 아마 한사군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사군이라는 막대한 역사 왜곡, 대역사 사기극 여기에 발 맞춰서 이게 옆에서 짜옹을 같이 떨어주기 위해서 한 같은 사기극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한 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뒤 설치했다. 그게 한사군이거든. 실제로는 없었던 사건인데 왜곡을 해놨어요. 한사군이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 지역에 있었다. 1차 사료는 한반도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맞다고 해야 돼. 이 토웨들은 이게 맞다고 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남한까지는 오지 않았어. 고조선이 없어졌는데 남한이 안 왔다? 그러니까 남한이 고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야. 한사군이 한반도 북한 지역까지만 다스렸는데 근데 고조선이 망해야 돼. 누구한테? 한나라 한사군한테. 망해야 되니까 한사군이 내려왔다고 구라쳐놓은 선 그까지가 고조선이었다고 밖에 발을 못 맞춰주는 거예요. 짝짝꿍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남한 지역을 고조선 세력 보면서 제거를 해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진나라를 고조선 남쪽으로 끌어다 놓은 거예요. 진국이 망한 고조선 동쪽에 있어야 되는데 동쪽 갈 데가 없어. 아씨 어디 놓지? 그냥 옛날에는 방위에 대해서 어리버리했다 치자 하고 대충 남쪽에 박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식이에요. 설마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지만 그거 빼곤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실제로는 진, 맥, 아주 소국 다른 거 있었다 이런 식으로 뭉개고 넘어가고 이름도 기록도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 이제 결론 들어가 봅니다. 토웨들 싫어하는 시간입니다. 자, 고조선 남쪽에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은 허구다. 이병도가 지어낸 거짓말이다. 원래는 한반도, 제주도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고조선 땅이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왜곡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고조선이 원래는 세 수로 나뉘어 다스렸다. 삼한관경제. 이걸 알아야 된다. 가운데 본국 진조선이 있었고 변방 번조선이 있었는데 번조선이 무너졌던 사건을 고조선 전체가 무너진 것으로 왜곡했다. 결론입니다. 토웨들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몰아내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날까지 산도깨비 이메탈이었습니다.